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김학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역 특강 충청남도 지역에서 한 지역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특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아산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대장은 천안시고요. 아산시는 천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대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산 부동산에 대한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행정지도입니다. 아산시를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메인 입지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산시는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는 워낙 인구도 적고 특별히 저희가 언급할 지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지역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서쪽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천안에 붙어 있는 신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향후에도 아산시는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대결 구도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아산 부동산의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들, 수요의 양이 어디가 많은지를 좀 예측을 해보고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구도심을 선택할 것인지 신도심을 선택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온양온천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온양온천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은 온천 관광 중심지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심은 말 그대로 아마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하는 이런 산업단지들의 개발 이후에 새롭게 생성된 지역을 신도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산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당연히 관광 상품으로서의 아산시보다는 제조, 특히 첨단 제조업으로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예전에 관광지로서 아니면 농업 이런 1차 산업에 대해서 돈을 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시작한 그 이유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제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산도 이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질적인 시작이 시작되었다 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산 부동산의 미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김학열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지금은 스마트튜브에서 부동산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의 연역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연역은요,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산시가 역사적으로 혹은 언론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도 이후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온양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좀 중심지였을 텐데 점점 커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탕정, 배방, 아산군 이런 것들이 있다가 86년도에 온양시로 승격 분리됩니다. 아산시가 아니었나요? 네, 온양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산군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산시는 1995년도 이후에 생긴 지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995년도에 우리가 아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왜 없냐면요, 이름은 아산시지만 아산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온양온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산은요, 어떻게 보면은 탕정과 배방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의 아산시의 서쪽 측면 신도시로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03년도 9월 1일 이후에 아산시 동지역을 온양 1동부터 6동까지 쪼개고요. 그리고 배방읍을 승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와 9년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 인구 소개할 테지만 2000년도 중반 이후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전까지는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33만 명,
2배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2000년도 중반이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유치였다. 산업단지의 생성이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인구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210만 명 정도 되고요. 충청남도는 다행히 다른 광역지자체랑 달리 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고 초록색 부분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인구를 증가하게 한 이유는요. 천안시 덕분이고요. 천안시에서도 서북구 덕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산시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산, 당진 덕분이고요. 계룡시 덕분인데, 계룡시는 어차피 좀 별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사의 도시이고, 세종시와 대전시와 연관이 있는 남쪽의 도시니까 논해로 하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지역들은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입니다. 이 4개 지역의 공통점은요, 모두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고요. 대기업의 첨단 제조업이 있는 지역들. 결국은 첨단 제조업이 있는 지역들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들은 어디서 증가할까요? 충청남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외부에서 올라오겠죠? 여기서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 충청남도가 아닌 지역들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충청남도로 인구들이 이주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 볼게요. 아산시만 놓고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산시 역시 읍면동 단위로 나누게 되면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배방, 읍, 온양, 삼동, 탕정면, 그리고 둔포면, 예, 온양 5동, 그 다음에 온양 4동. 이게 다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천안시라 붙어있는 지역들, 둔포, 탕정, 배방, 온양동 일대. 결국은 아산시를 반으로 나눴을 때 서쪽 측면, 천안시에 가까운 산업벨트 쪽으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아산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동쪽 측면보다는 이 서쪽 측면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인구 추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는 15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2023년 4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33만 6천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배방읍이고요. 그리고 온양 3동, 탕정면, 둔포, 온양 6동, 여기까지가 아마 5대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 텐데요. 모두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천안시 가까운 쪽에 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파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보도록 하면요. 공급 현황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55만 4천 개의 아파트가 있고요. 천안시가 20만 개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12만 개로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당진 서산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진 서산하고는 큰 격차죠. 일단 자릿수가 다르니까요. 아파트 재고 숫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아파트 수요는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많은 쪽이 아파트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충청남도에서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을 2개를 꼽아라. 탑2가 천안, 아산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만 놓고 볼게요. 아산시에서는 지금 배방읍과 탕정면, 신창면 요 3개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고요. 특히 배방읍의 아파트가 가장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분양 현황을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재고량이었었고요.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11년 동안에 충청남도에 지금 공급된 현황들입니다. 2015년도에 좀 많았었고 2021년도에 많았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2021년도에 분양했던 것들은 2023년도 전후에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도부터는 이제 또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작년 말에 좀 조정이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조정이 되었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022년도에 천안은 분양은 많았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분양이 많은 편이고 분양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만 놓고 보면요, 어디에 분양이 많았나 봤더니 일단 탕정 쪽에 이 분양 물량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모종, 온천, 배방 등의 순이었었고요. 2023년도는 지금 한 4,000개 정도 분양 물량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청약으로 좀 상위 순위, 청약률이 높았던 지역들을 봤습니다. 여기가 좀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청약 경쟁률. 가장 분양이 잘 됐던 지역은요, 아산시 탕정면입니다. 아산시 탕정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벨트가 있는 곳이죠. 예미지라고 하는 단지가 가장 많이 경영진이 높았었고요. 이게 2021년도에 분양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의 천안 푸르지오가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이 두 개 단지가 세 자리 경쟁률이었었고요. 그 외에 두 자릿수 경쟁률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아산과 천안입니다. 계룡계 하나 있고요. 나머지들은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지금 특히 아산 쪽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런 분양했던 상품들의 경쟁률이 높았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아산시의 시세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만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아산시는 지난 3년 동안에 2020년도부터 분양한 것들을 좀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온천동, 탕정면, 배방읍, 심창면, 모종동, 용화동, 음모병, 둔천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좀 분양이 됐었고요. 최근에 2022년 10월, 11월에 분양한 물량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배방면에 2개, 용화동에 2개 뭐 이렇게 좀 분양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1년도에 분양했던 것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고요. 2022년도에 분양한 것들, 작년에 분양한 것들은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충청남도에 미분양이 제일 많은 지역이 천안과 아산인데 아마 작년에 분양한 물량들의 미분양이 있다. 근데 준공업 미분양은 아니고 그냥 분양했는데 계약이 안 된 세대가 좀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도 3월 통계가 최근입니다. 2023년도 2월, 1월 달이 최고점이었었고요. 3월 달부터 미분양 물량들이 좀 줄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랑 경상북도는 매우 많다. 특히 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이 있는 것은 대구가 유일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에서 미분양을 보게 되면요, 지금 충청남도가 8,000개인데 그 중에 3,500개가 천안시고요. 아산시는 2,100개 정도 됩니다. 홍성군, 예성군, 공주시일 텐데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은 오히려 홍성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미분양이 더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3만 명 중에 33만 명이 사는 아산의 2,0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다.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아 보진 않는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의 미분양 단지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미분양인데 이 몇 세대가 미분양인지도 다 써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세대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72세대, 그리고 이제 191세대, 151세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지금 미분양이 지금 많아 보이는 곳은 지금 아산 탕정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배방읍에 있는 게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라운 프라이빗, 아마 지역 브랜드죠. 서울 수도권에 없는 1군 브랜드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좀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좀 미분양이 있고, 또 이제 그 좀 브랜드가 좀 약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뭐 1군 브랜드 중에서는 이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시세 변동표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드릴 텐데요. 지금 빨간색의 숫자가 커지는 것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계속 뭐라 그럴까요? 분양가나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장 비싼 입지는 천안입니다. 그리고 아산일 텐데
이 천안, 아산이 충청남도 평균보다 유일하게 높은 2개 지역이고요. 나머지 홍성, 금성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과거의 시세보다 오히려 시세가 낮아지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홍성도 포함하면 좋겠네요. 홍성까지도. 요 3개 지역은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도 증가하면서 아파트 시세도 올라가는, 아파트 공급이 많고 미분양도 많지만 시세도 올라가는 것들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의 시세 변동일 텐데, 아산시는 대부분 다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인기가 없는 지역들을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탕정하고 배방, 풍기 이런 지역들, 탕정, 배방, 풍기. 탕정하고 배방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탕정하고 배방 같은 경우는 아산시이긴 하지만 오히려 천안 생활권에 더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산시의 메인은 지금 온양동 주변이잖아요. 신창, 온양 이쪽일 텐데 오히려 탕정이나 배방은 천안 쪽에 가까이 있으면서 천안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천안 아산역으로 대표되는 KTX, SRT를 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히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탕정하고 배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천안 시세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산 시세랑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산에선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아산에 있는 지역별 시세를 분석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최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형대 관계없이 대형이든 상관없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던 아파트는요, 펜타포트입니다. 펜타포트는 불당동, 그 유명한 불당동. 천당 위에 분당이 있고 분당 위에 불당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불당동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최고 입지죠. 그 불당동 같은 경우는 또 천안시보다도 더 뭐랄까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경기에서도 인기가 있는 지역만큼 인기가 있다,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타포트가 23억 7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충청남도에서 20억대 거래가 됐던 유일한 단지가 바로 펜타포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75평 대단지였었고요. 그리고 천안 불당 지웰 뭐 그런 등이 있었고요. 아산에서는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 1단지 61평이 14억 7천만원에 거래된 바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억대 아파트가 나왔고요. 자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15억대 아파트가 나왔다. 15억 전후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산 자이 그랜드파크가 용화동에 있는데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고요. 요진 YCT는 어디죠? 아까 배방업, 아까 이제 천안 아산역 가까이 있는 거 11억 8천만 원, 1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웰시티, 뭐 프루지오라든지 그다음에 탕정 트라펠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좀 시세의 주도를 이끌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용화, 배방, 탕정 이런 지역들 시세가 좀 높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대형 평형대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국민주택 평형대로 좀 비교를 해야지 유의미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84제곱미터, 9평이죠. 33평, 34평 되는 아파트들 한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당 지웰 더샵이 9억 8천만원, 10억이 살짝 넘진 않았지만 10억 가까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산시에서 84가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것은 신형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센트럴 프루조가 8억까지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신도시에서 지금 8억 정도까지 온 것이 있고요. 한 7억대 후반 정도까지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공통점은 모두 다 탕정하고 배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탕정지구 그쪽에 가까운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아산시의 전반적인 이제 현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인구, 주택, 분양, 공급, 시세 변동까지. 그리고 이제 아산시의 부동산 현황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산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산시가 어떤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즐겁게 분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바로 일자리 데이터인데 2021년도 통계까지가 나온 것이 최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산시 인구가 33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수는 19만 9천 명, 그러니까 2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2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고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은 매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2위잖아요. 2위인 이유가 뭐죠? 2위인 이유는 천안 1등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구성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어떤 좀 산업이 가장 구성비가 높으냐?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조업이, 그리고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이런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 용어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제 총생산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요. 전국이 초록색입니다. 지금 3천만 원대 정도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충청남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아산 보세요. 아산은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이잖아요. 이제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요. 9, 4, 36이니까 3억. 예.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 그렇게 다 번다는 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이랑 적은 사람들이랑 평균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번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산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충청남도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산시 결론을 질적인 시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요, 지불하는 수준도 달라지고요, 입주민의 신분계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시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일자리와 소득입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어떤 이제 일자리가 있는지를 좀 구성비로 나눠본 것들인데요. 제조업이 절반 정도 돼요. 그렇죠? 제조업의 도시다. 그것도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제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일자리가 많은 데가 바로 도소매잖아요. 도소매. 상업시설. 상업시설이 어디에 생기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소매업에는 이제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보다는 뭔가 조금 도심 내에 있는 상권들이 있잖아요. 어디 생기는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있는, 제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들을 제가 이제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좀 다운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둔포, 탕정, 배미, 영인, 탕정, 뭐 인주,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가 7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9개가 있는데, 이 외에도 계속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농공단지보다는 지방산업단지가 더 좋을 거고요. 지방산업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가 더 좋겠죠. 그래서 제일 핵심은 여기겠네요. 탕정 테크노 컴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이제 아산에서 제일 유명한 대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자고요. 근데 삼성전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당진, 예산, 홍성이 있고 서산이 있을 텐데, 요 왼쪽에 있어요. 그거는 현대전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삼성전자, 왼쪽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아산시를 전반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이걸로 끝났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탕정 캠퍼스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삼성 코닝이 있습니다. 정밀 소재. 요즘 제일 핫한 이런 또 정밀 소재 분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주공단 여기 있잖아요. 인주공단 옆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엔 또 협력업체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 외에 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외에도요,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KCC가 있고, 하나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체들, 신도리코, 만도, 유성, 농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빵빵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기업들이 있고, 또 계속 대기업들의 협력업체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산시는 지금도 계속 성장 중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또 학교 데이터들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가 어디에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늘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한번 봤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산시에 총 47개가 있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방이 제일 많죠. 네, 인구가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중학교는 20개가 정도가 있고요. 어디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0개가 있고요. 어디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도 무려 6개가 있다. 대학교가 또 있으면은
아까 첨단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또 많은 것들도 좋습니다. 아마 관련된 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래 가치를 따질 때에는요, 개발 호재들을 봐야 되는데,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치시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셔서 아산시를 치잖아요. 요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들이 아산시일 텐데, 여기서 좀 원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개발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산 제2 디지털 단지, 그다음에 아산 제2 디지털 단지 있고요. 뭐 음봉 일반 산업단지, 이거 다 개발 계획이 있는 것들이고, 아산 탕정 2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고요.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좀 색칠해 놓은 부분들은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이 되고 있는 입지들이고요. 여기 또 원색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미 용도를 지정받아서 개발이 될 부지들입니다. 결국 여기 지금 색칠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긴 다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무조건, 뭐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색 부분들이 가장 많은 입지가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미래 가치를 볼 때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서쪽 부분보다는 천안 쪽에 붙어 있는 요 입지, 특히 KTX 천안 아산역 요 라인에 가까이 있는 탕정 택지 쪽에 가장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천안 아산역과 탕정역 사이에 여기 좀 원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KTX SRT가 있고, 요 좀 내려오는 요게 1호선입니다. 1호선도 있고요. 전철 철도망은 이런 게 있고요. 도로망도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발전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아산이 천안에 비해서 하나 밀렸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천안은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거 아셨나요? 네, 천안은 지나가는데 아산으로는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산은요, 국도는 많은데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요, 올해 6월달에, 다음 달이 되겠네요. 6월달에, 2023년도 6월달에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이 됩니다. 뭐죠? 여기 좀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 노선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당진 천안고속도로. 이게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규모 물동량을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물류센터로서도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산시의 개발 호재는 이런 첨단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들도 좀 호재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호재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호재지만, 저는 교통 호재, 특히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들, 이것도 언제 됩니다가 아니라 곧 개통이 돼요. 이게 저는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탕정지구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대박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호재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아파트에 관심 있는 층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국갤럽 부동산 조사 팀장 할 때부터 스마트 튜브 지금 소장을 할 때까지 일관되게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품력이 있는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보는데, 요 세 가지를 분석하는 게 입지 분석입니다. 마시용님은 좋은 입지만 찾는 게 그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뭐 좋은 입지를 찾는 노하우도 있지만, 저는요, 좋은 입지, 나쁜 입지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양이 될지, 분양가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수요가 증가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 논리대로 분석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요들이 감당할 만한 상품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요,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할 때 당연히 소유하는 것들은 자가거주도 있지만 투자 소유도 있죠.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주는 또 뭐죠? 자가거주도 있지만 임차거주도 있죠. 두 개 수요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요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주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필요하죠. 그것들을 다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품 경쟁력인데, 이거는요, 거주,
이용하는 실사용용 상품력도 있고요.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연령층들이 몇 세 연령층들이 좋아하는 입지인지, 그 남자가 좋아하는 입지인지 여자가 좋아하는 입지인지, 직장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인지, 교육 환경은 또 어떤 것들,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것들,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텐데, 이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직업이 있는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세대들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아파트 상품력 입지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좋은 것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인지를 따져보시면은 상품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인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싼 곳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 고평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지역의 한계 가격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가격이 낮은 것들은요, 수요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절대 가격은 높다 하더라도 수요층들이 있고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경쟁력에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평가되었다라고 평가받는 단지 중에서 일단 먼저 골라보고 정말 비싼지를 판단해보고, 예,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 저 제일 비싼 것부터 봐요. 항상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입지 볼 때는, 특히 지방 입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는 안 되죠.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가격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데, 지금은 가격 경쟁력을 평가할 때 좀 수고를,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는 줄 아세요? 정부에서 분양하는 것들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합니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비싼지 싼지를 내가 직접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요, 가격 경쟁력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의 결론입니다. 수요가 풍부하고 상품 매력도가 높으면은,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매수합니다. 이게 실거주 목적의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 원리가 뭐냐? 일단 내가 살고 싶은 집과 남도 살고 싶은 집이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이라고 하면은 먼저 사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물쭈물 하다가는 뺏길 수가 있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동산이 있는데요. 저는요, 이 다양한 부동산이 있지만 소득이 높은 층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오히려 적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이 소득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산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럼 아산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들을 좀 보자는 말씀이죠. 질적인 시장에서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입지, 부러워하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쵸? 일단은 입지적으로 첨단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구자보다는 신자가 좋겠죠. 예, 그리고 상품도 색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입주민들의 수준이 좀 높은 곳이어야 됩니다. 좀 상가도 좀 고급스러운 상가들이 들어와야겠죠. 가격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곳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지금 제일 비싼 것을 고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낮게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가장 비싼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모든 입들을 다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아산시를 나눴을 때 서쪽보단 동쪽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발전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상품적인 측면들, 그리고 입지 경쟁력을 따질 때 제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상품 경쟁력이 있는지 따져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가격은 따라온다고요. 일단은 수요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많겠죠. 그리고 상품력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분양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3년 내 분양한 물건들이 다 있잖아요.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들이 다 요 탕정역 주변으로 다 포진이 되어 있을 텐데,
아산 탕정 309가 있고 409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 분양이 됐고 가장 좋은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지금 이제 409를 이제 분양을 하거나 할 계획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산 탕정 409에 분양하는 물량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빨리 분양할 것은 요 부지더라고요. 요 부지. 초등학교, 중학교 요 바로 붙어 있는 요 부지가 가장 이제 신규 분양할 예정인데 브랜드를 봤더니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곧 분양할 예정이더라고요. 중대형 규모입니다. 일단 상품적으로 중소형이 아니라 중대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줄 만큼 좋은 상품은 될 수 있겠죠. 일단 브랜드가 힐스테이트 자이예요. 대한민국의 건설사 탑2가 뭐죠? 현대건설과 GS건설이잖아요. 두 브랜드를 합친 브랜드니까 1군 브랜드가 맞죠. 그리고 또 이 힐스테이트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산이란 지역이요. 정종 회장님 호잖아요. 그거 아셨나요? 네. 아산은요 현대건설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가 공급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아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아마 힐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붙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1군 브랜드가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자체가 입지 경쟁력이 있는 입지고 상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일 것 같고요. 가격도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 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최고 입지는 아마 요 천안 아산역부터 탕정지구 여기가 될 텐데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저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다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나 어디 살아? 라고 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입지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산 부동산의 미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은요 실질적으로 나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아산 부동산의 미래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부디 아산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